삼다톤을 이거 세 개를 다 합니까? 그냥 이것만 하시죠, 이것만. 다 해. 다 해요? 또 자를 거니까 짧게 해야지. 하시죠. 짧게 되냐, 씨, 내가 뭐. 선생님 말만 길게 안 하시면.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여러분들께 쿠폰 형태로 부동산 경제 정보 소식 재테크를 전달해드리는 쿠폰하우스 3자 토론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할 내용은요, 아파트가 아니죠. 그 전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최윤희 앵커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여러분들께 부동산 경제 소식 재테크 뉴스를 쿠폰 형태로 나눠드리는 쿠폰하우스, 오늘은 3자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할 건데요. 오늘 이제 토론할 주제는요, 신규 분양대출 LTV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LTV DTI 규제 완화라는 뉴스 소식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완화를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네, 일단 이제 4월 5일 경제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관계부처 누군데?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거를 완화를 해준다? 네. 이거 뭐 오늘이 4월 7일인데 그 네. 발표를 4월 5일 날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부처가 얘기를 했다. 네, 지금 일단, 내가 봐서는 국토교통부나 LH나 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 그 석자다 보니까 뭐 지금 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한 장이라도 더 얻어볼까, 그런 쪽에서 그냥 발표한 거 아니냐.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예. 요즘 뭐 서울의 보궐선거를 갖다가 뭐 여당이나 야당 둘 다 부동산 정책으로만 다 내놓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 부동산 가격이 뛰고, 네. 또 지방 역시도 계속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사실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정권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여당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좀 겁이 나지 않았나. 정권 뺏길까봐. 네네. 뭐 그런 생각에서 국토교통부가 어쨌든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뭐 조금의 뭐라 해야 돼, 그런 거를 뭐 하기 위해서 뭐 그 대출을 좀 완화해 달라 계속 언성이 높으니까 좀 풀어주겠다 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네. 또 바로 아니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아니라도 하겠지. 네, 일단 이렇게 뉴스가 규제 완화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곧바로 이제 정부에서 사실과는 다르다. 사실과는 다르지만 이제 그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지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했고, 곧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금융위랑 협의를 해서 이달 중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또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4월 말에 또 금융감독이나 기획재정부나 또 윗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윗분들하고 상의하는 거는 또 국민의 눈치를 한번 보고, 네? 그렇죠, 여론. 국민의 언론도 보고 한 다음에 좀 조정을 해보겠다. 네. 근데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또. 그렇죠. 여태까지 키워왔던 그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재산세 강화, 그 다음에 양도세 강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든 부동산 경제를 마비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물인간 상태죠. 식물인간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요번에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가지고 도요타를 제끼고 팔았다고 해요. 근데 그럼 뭐 도요타 제끼고 팔았어. 내 통장에 돈 안 꽂히더라고. 안 꽂히죠. 일반 국민한테는 돈이 안 꽂히는데 어쨌든 그 국민들한테는 부동산만큼은 전부 다 지금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주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된 거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임차인은 한 3년 6개월 정도의 임차 기간이 보통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은 한 10년 6개월 정도의 뭘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임차인도 이번에 2+2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5년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거주 면에서 안정이 됐는데 거주 면에서는 기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간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전세가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간은 오래됐는데 가격은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네. 이사하는 게 낫지. 가격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리고 또 10년 살던 분도 그분은 계속 10년 살겠죠. 평균이 임차인이 3년 6개월. 그다음에 그 집주인은 10년 6개월인데. 네. 근데 임차인이 3년 6개월이 5년 6개월 뭐 6년 6개월 걸릴 수 있겠죠. 네. 근데 돈은 많이 내야 되잖아.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또 폭등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10년 6개월 살다 가실 분들도 이사를 못 가. 네. 왜 못 가? 취득록세 강화. 또 살고 있어도 부담이야. 네. 재산세 많이 내야 돼. 네. 아, 알았어. 팔을게. 양도세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그런 형국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네. 좀 대출을 좀 하나라도 풀어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바로 그건 또 아니다. 기조가 있잖아. 그렇죠. 응? 그 여당에 대한 그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게 있잖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네. 이제 눈치를 보겠죠. 국민의 눈치를.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전세가 그러니까 주거는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 가격은 전세 가격, 월세 폭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집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재산세 때문에 그렇다고 팔자니 양도세가 폭탄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보유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과연 시장이 식물인간 상태다. 이게 네네. 실질적으로 네네. 주거에 대한 안정이라는 게 예. 기간 안정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안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네네. 네. 아니 이사하는데 200만 원 들었어. 근데 이사하는 데는 200만 원 들었는데 거주하는 거는 5천만 원이 올랐어. 그럼 이사해야지. 그렇죠.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지금. 네. 또 수도권 같은 데는 몇 억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하는데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사를 하는데 네네. 억이란 돈이 어디서 생기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정이라는 거는 기간하고 금액하고가 두 개 다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네. 근데 또 대출도 안 해주잖아 또. 네. 최른윤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게 신규 분양 대출 LTV, DTI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 골자를 보면 이 그 실소유자 중심의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고 한도를 좀 늘려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금융위에서도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게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금융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 또 신규 분양에만 대출을 규제 완화를 해주면 기존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나라 차별 많아요. 지금 뭐 신혼주택 있잖아. 네. 신혼주택은 뭐 특별공고 막 하잖아. 네네. 에? 네네. 구원, 재원, 이혼은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뉴스의 또 내용에 보면 국토부 관계자 왈 대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풀 수는 없고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합리적인 이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내용이 좀 보이는데요. 네. 현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핀 거 보면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다가 지금 병 주고 한 대 더 때리고 뭐 그런 형국이지 않느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주택 청약이 5천만 인구 중에서 지금 2,600만입니다. 청약들. 네네. 그러면 거기서 어린이 빼고 어른 빼고 예? 뭐 식구 다 빼잖아. 그 우리나라 주택 수가 5천만 인구 중에서 지금 2,400가구, 2천만 가구가 좀 넘어요. 2,30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2,600만이 청약을 부은 거야. 엄청나네요. 절반. 그거 전 세계 기록이야.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네. 집을 청약을 하게 기를 청약 준다는 그 가르고 있는 게 기네스북에 올라간다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제가 아는 그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한국 부동산을 연구를 한 거야. 지금 박사과정인데 네. 하다 포기했대. 도대체 한국 부동산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잘했다. 우리도 힘들다. 근데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어떻게 알겠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아냐는 거야. 정부도 몰라. 국민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니네도 몰라.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4월 5일 날 LTV DTI DS를 완화해준다 했다가 4월 6일 날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뭐 조세 정책이 엄청 강화됐잖아요. 근데 세무사도 모르는 조세 정책.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이거 세금 얼마 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상담 신청을 하면 세무사들이 다 거절한대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세무사도 모르는 조세 정책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무사는 네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네네. 맞죠. 국가고시일체. 국가고시 세무사 자격증 따는 네네. 건데. 그럼 세무를 누가 이게 아나? 네. 모르잖아. 네. 그럼 아무도 모른다니까. 청와대도 몰라. 에? 국토교통도 몰라. 기획재정도 몰라. 세무사도 몰라. 법무사도 몰라. 공인중개사도 몰라. 김영크님 알아요? 조금 네. 그렇지. 네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와중에도 열심히 저희가 공부해서 투자할 만한 곳을 또 열심히 발굴했고 찾아서 재테크를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네. 내가 봐서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에? 그렇죠. 물론 돈을 벌어야 문제지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그게 더 겁나는 거야.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봐봐요. 돈 벌려고 했는데 양도수석에 두들겨 맞아. 센세 두들겨 맞아.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거 잘못하면 뒤통수 맞아. 그러니까 뒤통수를 안 맞는 게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그게 돈 버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힘들어 자주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2017년도, 18년도쯤에 그때 한참 그 전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엄청 완화해줬잖아요. 네.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뒤에 이제 임대사업자 축소하고 대출 규제하고 뭐 각종 부동산 전체를 엄청
이제 25번. 네네 해서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식물인가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이 이 지경이니 요즘 공무원 공직자 시험 봐서 이제 공부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놓으니 또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보니 공무원 공직자들이 1가구 2주택을 갖게 되면 승진을 제한하겠다. 요즘 공무원들 네네. 구급 공무원까지 다 조사 대상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무슨 공무원들이 많아지니 또 그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규제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해. 아 예.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경매시장 봄바람 3월 낙찰가율 아니 그래서 네네네. 아까 다시 4월 얘기해요. 말에 4월 말에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게 검토를 지금 하고? 이제 그 금융위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시뮬레이션 중이랍니다. 네.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검증이 맞춰지면 이번 달 임대차 3법을 하루 아침에 그 바로 만들었는데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 그러니까 뭐 하나 해주면 되지. 일단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중이랍니다. 돌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드라인이 잡히면 이번 달 중으로 발표를 하겠죠 이제. 어떻게 잡겠다는데 가드라인은. 그렇죠. 뭐 이제 뭐 여기 조정 투기 과열지구는 40%가 적용되고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50%가 적용되었다. 뭐 이런 식인데 한 해에 10에서 20포인트 정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답니다. 지금의 내가 봐서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하고 대출 완화해 주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양도세를 완화해 줘야 돼요. 완화? 사실 옛날 그 양도세 그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면 완화가 아니야. 옛날로 다시 돌리면 그거는 양도세 정상화다. 정상화로 가야 되는 거야. 회복. 완화가 아니야. 아니 강하게 해놓고 내린다? 그건 완화가 아니고 정상화로 가야 돼. 그 정상화랑 완화랑 틀려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완화보다도 정상화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또 직원분들은 그렇잖아. 아니 그 마진을 다 챙겨주냐. 네? 그러면 시댁에서 집 있는 사람하고 집 없는 사람하고 둘이 갈라진 거야. 네? 저놈들은 돈 너무 많이 벌었어. 다 올렸어. 누가 올려놨는데? 내가 올렸어? 아니잖아. 근데 올려놓고 집 못 팔게 하잖아. 그리고 재산세 잔뜩 가져가잖아. 네. 그 재산세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재산세 있잖아요. 10년, 11년만 갖고 있으면 집 뺏겨. 그 정도야 지금 재산세가. 근데 또 집을 팔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절반 이상 또 다 뺏겨. 그 참 그래서 우선 대출 규제보다도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 수도권이 있고 광역시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집값 폭등한 게 서울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른 거는 강남이 올랐잖아. 강남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네네. 나는 강남을 먼저 좀 대출을 좀 더 먼저 완화를 해주려는 생각해. 강남. 왜 그러냐면 그럼 강남에 있는 집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네. 재산세 많이 때려놓으면 재산세 많이 때려놓으니까 집을 이제 팔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양도세가 더 세니까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양도세를 내리잖아. 네. 근데 재산세를 강화했잖아. 네. 그럼 집을 내놓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강남을 그렇게 해놓으면, 응? 네. 강남을 팔게 내놓으면, 강남에서 가격이 집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강남이 어느 정도 그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수도권의 공급도 문제지만, 다주택자들이 지고 있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또 문제야. 그렇죠. 그것도 일부 집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잖아. 시장이 공급되니까. 네.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45%, 55% 집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숫자가 엄청 많다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집을 신규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다량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내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강남은 특히 누가 갖고 있느냐?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어 거기에. 전국에. 네. 심지어는 전라도 전주에 사신 분이 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거야. 새로운 거. 왜 그랬어? 그거는 그 집값 폭등이나 이러면서 마진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강남에 집을 양도세 내려주면 집이 양도세를 내려주니까 집을 내놓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강남에 내려가면 다른 데도 내려간다. 지금 도봉구나 노원구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들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뭐 그분들은 사실 보면 실수요자로 반하는 뭐냐면 서울은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구역이 강남이 최고 비싼 데라고 하면 네네. 거기는 가장 서울에서 비싼 지역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근데 2구역, 3구역으로 내려갈수록 실수요자들도 많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래 투자했어. 네? 그 돈을 벌었어. 그러면 양도세를 딱 깎아주잖아. 그럼 거기에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맞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잘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뺏으면 돼 또. 그러니까 방법은 많죠. 네. 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해서 신규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신축으로 지어서만이 공급이 아니고 그렇게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줘서 시장에 이제 공급 물량을 이제 내보내는 거 그것도 이제 이런 규제 속에 그런 공급 대책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기존에 이제 거래가 뭐 50억에서 60억 중반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80억에 거래가 됐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압구정이니까 80을 내겠지 뭐. 뭐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 대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조금 뭐 이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산세, 상속세 뭐 이 각종 세금, 세제 혜택을 좀 줘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 완화보다는 정상화를 좀 시켜가지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추 대충 따져봤더니 우리나라 정책이 25번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50% 오른 거야. 네. 그러면 한 번 정책 나올 때마다 몇 %야? 네? 2%씩. 네? 평균 2%씩. 한 번 나올 때마다 2% 올라가지 지금 50% 오른 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도 서울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집이 있어도 못 팔아. 집이 있어도 팔지도 못하고 어차피 재산세, 종부세 생각하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정부에 월세를 주고 있는 꼴이다. 그렇죠. 그 10년, 11년만 갖고 있으면 그 집 뺏겨 그냥. 그럼 뭐 맞습니다. 그런 참 모르겠어요. 교수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줘서 그게 이제 새로운 공급 대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도세를 완화를 해줘서 시장에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그거를 물론 실거주자들도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현금 부자들이 그 매물들을 걷어들여서 더더욱 이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우리 정부 못하는 게 없잖아. 네. 무주택자에게만 파는 거죠. 무주택자한테만 파는 거죠. 무주택자를 한정해서 그렇게 팔게 되면 완화 조건은 아까 있잖아 신혼
공급해주고 뭐 했잖아. 네네네. 그 재원, 미혼, 구혼, 졸업은 안 되잖아. 똑같아. 그것도 무주택자들만 사게끔.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대신 집을 팔 거면 무주택자에게 팔아라.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집이 있는 사람이 살 때는 그 집을 내가 이제 팔잖아. 네. 파는데 집이 있는 사람한테 팔면은 양도세 강화. 근데 무주택자 집을 살 때는 양도세를 빼주는 거야. 서로 윈윈하게. 그러니까 내가 집이 만약에 세 채가 있어.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두 채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김앵커님은 집이 있어. 네. 내가 김앵커님한테 집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도세를 내가 내야 돼. 근데 최앵커님은 집이 없어. 집을 내가 내 집을 사잖아. 그럼 난 양도세를 완화해 주는 거야. 그런 좋은 방법을 뭐 국토부에다가 쪽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있으면 다주택자는 주택을 이제 매도를 할 때 무주택자에게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이제 다주택자한테 팔게 되면 양도세는 그대로 이제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주택자에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치. 나 같아도 양도세를 받으려면 네. 무주택자한테만 팔아주세요. 공인중개사님 그렇죠. 찾아가서 네네. 무주택자들한테만 팔아주세요. 그래야 제 양도세 완화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도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씩 보유를 하게 되고 그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으니 시장에 공급도 되고 지금의 네네. 다주택자들은 대출 규제하지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은 대출 완화해줬잖아. 네. 대출. 네. 맞잖아. 네. 지금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70% 해줘요. 네? 네. 이제 9억 이하인데. 네. 근데 다주택자는 빵 안 되잖아. 맞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세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양도세도. 무주택자 살 때는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네. 다주택자 집을 살 때는 양도세 다 받겠다. 네. 그럼 나는 무주택자만 찾을 거 아니야. 그렇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 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겠지만 양도세를 완화해 줌으로써 시장에 물건 공급도 해주고 무주택자는 집을 마련도 하고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뭐 다음에는 네. 그 4월 달에 그 또 대출에 대해서 뭐 실사를 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또 그때가 3자 토론 또 한 번 더 하던가. 네. 그때 가서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3자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뭐